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되새겨보고요. 환경 이슈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박정음 활동가 오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선거날이니까 선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 대통령 선거날인데요. 일단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저도 선거에 관련된 환경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선거 쓰레기입니다. 선거 쓰레기. 네. 지금 전국 어느 거리를 가더라도 현수막이랑 벽보랑 홍보물들이 늘 보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오늘과 같은 대선이 이렇게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홍보물의 양은 더 어마어마해지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홍보물들이 다 선거가 끝나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데, 이 선거 쓰레기 얼마나 발생하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후보가 많아지면 정말 그 홍보물 더 많아지죠. 네. 거리에도 있고 정말 또 저희가 우편으로 받는 것도 있고 분량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선거 벽보부터 살펴보자면 이번 20대 대선의 경우 후보들의 벽보가 전국 84,480여 곳에 붙여지는데요. 이게 한 명당의 벽보가 그렇게 붙여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후보가 총 14명이죠. 네. 물론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해서 지금 13명의 후보이긴 하지만 벽보나 홍보물은 다 배포가 되었으니 그렇죠. 14명이라고 봤을 때 14명의 전국 84,480여 곳에 붙여졌을 때 총 118만 8,320부가 벽보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졌습니다. 네. 그 벽보는 그렇고 또 공보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집에 도착하는 공보물, 그러니까 책자와 전당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데요. 이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 각 후보들이 제출할 공보 수량을 2,500만 부로 예측을 했는데요. 네. 이 숫자로 전체 공보물의 양을 책정해 볼 때 최대 3억 5천만 부라고 합니다. 또한 전단형 공보는 1억 부, 그리고 유력 후보 4명이 이 전단을 배포했다고 할 때 합치면 4억 5천만 부 정도의 공보물이 발송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잡히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홍보물의 규모를 어느 정도라고 할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벽보랑 공보를 세로 방향으로 일렬로 쭉 연결했을 때 지구를 2바퀴 반을 좀 덜 못 도는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번 대선만을 했을 때 2바퀴 반이라는 거고요. 역대 대선과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합친다면 훨씬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또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2월에. 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지구 2바퀴를 돌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라니까. 네. 그러면 현수막 이거 지금 얘기가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긴? 네, 지금은 벽보와 전단 얘기만 했는데요. 현수막 얘기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일단 현수막의 경우 과거에 금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수막이요? 네, 그래서 1998년 4월에 제2회 지선을 앞두고 선거 현수막을 더 이상 달지 못하게 선거법에서 삭제를 하고 모든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과 명함 형태의 소형 인쇄물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현수막을 일부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에는 다시 현수막을 전면 허용하고 전면 허용. 네. 거기에다가 규격 제한까지 없도록 법이 바뀌어서요. 지금 현재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건물을 보게 되면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걸 뭐 볼 수 사진도 있는데 붙어 있고 해갖고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벽에 붙어 있는 거. 벽 한 편을 다 가릴 다 정도로 가리는 거. 큰 대형 현수막이 있죠. 그 현수막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고요. 거기에다 2018년에는 기존의 읍면동에 한 매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게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수막의 양은 더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98년에는 현수막과 소형 인쇄물 명함 형태 이것들 맨날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걸 명함 형태 소형 인쇄물들을 그것이 다 폐지됐다가 살살살살 지금 다시 부활됐네요. 2002년부터 해서 2005년 사이에 살금살금 지금 계속 더 늘어나게 되고 도리어 많이 규제가 풀려버린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탄소 중립 저희가 뭐 늘 얘기하고 대선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만큼 대선 후보들이 의식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선거법은 이와 반대로 친환경과 정반대로 법이 지금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 시점과는 되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현수막이 이렇게 양만으로도 문제이지만 현수막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현수막 같은 경우 플라스틱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테르가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매립해도 썩지를 않죠. 그래서 매립을 해도 이게 썩지 않으니 더 오랜 문제로 남게 되고 거기다 소각을 할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로 되게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선거가 끝나면 현수막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대안이 많이 제시되곤 하는데요. 어떻게 재활용을 하나? 네. 근데 이 21대 총선을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단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데는 또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 현수막 재활용품이 수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 기존의 디자인과 그리고 재질 면에서 그 디자인이 남아있고 그 재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별로 쓰지도 하지 않고.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현수막이 이게 플라스틱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로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겠습니까? 또 더 문제되는 것도 있죠. 네, 일단 여기까지가 선거 홍보에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 오늘 대량으로 나올 선거 쓰레기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일회용 장갑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 느끼고는 계세요. 그렇죠. 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늘 선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선거 한편에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일회용 장갑이 한가득 쌓여 있는 걸 보게 되시는데요. 이번 대선의 경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유권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일회용 비닐 장갑을 제공한다고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인데요. 지난 사전투표에서는 별도의 요청을 유권자가 하지 않더라도 일회용 비닐 장갑을 일일이 나눠주거나 비닐 장갑을 의무적으로 껴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방침이 사실 제대로 적용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회용 장갑이 결국 방역 때문에 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전투표의 경우 지민 인식을 위해 장갑을 중간에 벗어야 하는 등 사실상 이게 방역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를 갖다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얘기신 거죠. 네, 그게 사실상 방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일회용 장갑의 경우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이용한다고 할 때 약 8,800만 장이 배출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또한 이제 감이 안 잡히니 예시를 들자면 서울과 부산을 31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8,800만 장. 서울과 부산을 31번. 네, 그걸 다 일회용 장갑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너무 이 쓰레기 양이 정말 많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다행히 이렇게 늘어나는 선거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담론이 되어가면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권자에게 지금 인쇄형 공보물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인쇄형 공보물 외에도 전자 공보물을 선택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인쇄 공보물을 만들 거라면 차라리 자원이 덜 드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자라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네. 네, 대안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재생종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프랑스 선거법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프랑스 선거법에서는 후보가 발송하는 회보에 친환경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선거 비용을 보전해준다.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좋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재생 섬유를 50% 포함하거나 또 지속 가능한 숲 관리 국제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할 경우에만 제한해서 후보들이 친환경 재생용지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서도 지금 선거법 얘기 저희가 잠시 했지만 선거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친환경 선거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선거 홍보물을 재생종이로 사용하자라는 선거법 개정안 경우 작년 11월에 발의가 되어 있고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개정안 역시 작년 8월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제도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정이 돼서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저 환경하자 오늘은 선거를 치르면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 그 대안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박정음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